비트코인 트레이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 매물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매물대 관련하여서 자세하게 배우실 것이고 지지저항은 무엇인지 손바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짱입니다. 오늘은 매물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했던 것을 복귀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상승의 폭이 나오고 있는 것은 73K 매물대 구간에서 끝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73K에 대한 매물대 저항이 이번 반등장에서 상승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원웨이 트레이딩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계속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원웨이 트레이딩이죠. 롱 잡을 거라고 하면 롱만 잡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텝은 최종 목표가 상단 저항선인 매물대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지지 구간 매물대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 최종 목표가를 산정해두고 내가 어느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에 대한 지지 구간까지 매수 자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이랑 조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상승 맥시멈은 73K 매물대를 보고 있었고 4시간봉 21일선에서 눌림목이 나와 줄 거라고 예상을 하여서 롱 포지션을 전량 다 익절하였고 또다시 원웨이 롱 매매 전략으로 지지 구간에서 재매수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월 7일 라이브 방송에서 또다시 롱 포지션을 재매수하였습니다. 아래 지지 구간 매물대는 67K에 위치해 있었고 이 구간에 왔을 때 롱 포지션을 재매수할 거라고 브리핑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67,300에서 재매수한 이 지지 구간을 단 한 번도 훼손하는 거 없이 그 뒤로 원웨이로 쭉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72K를 돌파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할로 익절을 하였기 때문에 62,000불에 대한 확정 손익을 거뒀고 현재 미실현 손익은 1,900불입니다. 남은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려오게 되면 앞전에 원웨이 트레이딩 설명드린 대로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재매수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이브 방송을 통하여서 매매 복귀한 과정이었고 그러면 어떻게 비트짱은 67,348이라는 이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찾아내었고 그 뒤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눌림목 과정을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매물대를 보실 때는 아무것도 키지 말고 캔들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동평균선을 끈 상태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상승 맥시멈 구간 73K를 상단 매물대 기준으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지지 구간을 미리 그어 놓는 겁니다. 차트라는 건 미래를 예측해서 매수를 해야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행으로 매수할 자리를 찾아 놓아야만 합니다. 자, 4시간봉에서 67,300 구간을 잡을 수 있었던 기준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4시간봉은 큰 프레임에서는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가 있고 단기 프레임으로 가져올수록 해당 캔들에 대한 힘의 세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봐야 하거든요. 자, 5분봉으로 지지 구간을 탐색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5분봉에서 67,300 구간에서부터 저항 구간을 형성시켜주고 그 뒤부터 쭉 아래로 하방 이탈이 나와주면서 60K를 깼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고점이 형성되었습니다. 여기 구간에 대해서 이 65K에 대한 저항 구간을 형성시켜주고 5K를 한 번에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반등분이 나와주고 이 65K에 대한 저항대가 지지로 손바뀜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란 저항이 지지로 손바뀜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ICT, FVG, OB에서 통용되는 지지와 저항이고 이 모든 이론들이 다 매물대로 통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차트를 가지고 매매할 자리가 벌써 2개나 생겼죠. 첫 번째, 65K에 대한 저항이 지지로 손바뀜이 되어서 반등분이 나온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첫 번째 매물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 구간을 형성시켜 주고 나서 여기 67,300에 대해서 또다시 상승분이 일어나 주었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부터 장대봉으로 올려치면서 67K에서 71K 구간까지 4K를 원웨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7일선이 역할하는 것은 상승의 힘, 즉 거래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67,300 또한 상승의 힘이 터졌던 구간이니까 매물대로 그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할 자리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 두 구간이 왔을 때만 매매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트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매매를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4시간봉 큰 프레임에서 저항대 구간을 미리 산정을 해놓고 지지 구간에서 매수할 준비를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상태로 지켜보겠습니다. 상승분이 쭉 나오다가도 보시면 이 매물대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 구간이 형성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쌍바닥이고 매물대에 대한 지지 저항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매매 전략이 어땠냐면은 제가 미리 매수할 구간을 찾아낸 이 매물대 두 구간이 매매할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항대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지지 구간에서 재매수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원웨이 트레이딩이고 이 과정들로 인해서 매달 꾸준하게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자리를 찾아놓고 이 안에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분할로 매수할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매매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이 67,300에서 매수 구간을 또다시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매수를 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본전로스만 거는 것이 아니고 4시간봉 큰 프레임에서 저항대 구간에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익절한 물량을 지지 구간에서 재매수한다. 이게 원웨이 트레이딩의 핵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73K에 대한 매물대 구간과 4시간봉 이동평균선 저항 구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73K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67K에 대한 롱은 이 73K가 왔을 때 전량 다 익절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면 또다시 재매수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로 실시간 매매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선물 트레이딩에서 살아남으려면 원웨이 트레이딩만 해야 하고 내가 매매를 해야 할 자리와 매매를 안 해야 할 자리를 분리하는 것부터가 똑똑한 매매 시작입니다. 가격만 보고 매수하지 마시고요. 이동평균선이랑 매물대를 조합하여서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선물 트레이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매매할 자리를 정해놓고 그 매수 구간까지 기다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며 매매 수를 줄이는 것이 트레이딩에서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영상만 보지 마시고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는지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